무조건 입장을 시켜드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두각학원과 함께 진행하는 스펙과 면제의 모든 것 설명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설명에는 서울대, 연대, 고려대학교의 주요 전형들을 좀 나눠서 각 전형별로 어떤 준비를 해온 학생들이 붙었고 떨어졌고 소위 말하는 합불 스펙을 살짝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전형별로 기본적으로 서연고는 이제 제시문 면접이라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면접을 대부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면접에 대한 말씀을 드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아마 이제 작년 12월이죠. 작년 12월에 아마 고려대 계열적 합격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 아마 연세대학교 활동구상 말씀을 드렸을 거고, 세 번째로 서울대 일반 전형 말씀드렸고, 지난달에 오늘은 이제 고려대 학업 우수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를 이제 밴드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같이 읽으실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을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 저의 간단한 학력상 사회 관련 이력, 그 다음에 학원 관련 경력들이 나와 있고요. 저는 이제 컨설팅,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면접, 대입에서 이런 업무들을 담당을 해왔고요. 올해도 이제 이쪽에 대치동에서 일하는 12년 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이제 서연고, 서성, 이제 이런 상위권 대학들을 가는 친구들을 많은 애는 한 250명, 적은 한 150명 정도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제 1대1 수업이나 그룹 수업들을 좀 주로 해왔고요. 이제 고등학교 입시에서도 주요 이제 특목고나 자사고 입시, 이제 거기서도 이제 자기소개서 면접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그 업무들을 담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주제의 설명회를 아마 뒤에서 제가 쭉 안내 드릴 텐데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 설명회는 이제 기본적으로 스펙과 면접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설명의 좀 목차를 말씀드리면요. 이제 요 큰 목차는 이제 매달 반복되는 건데, 일단 요 고대 학업 수형의 이제 전형에 대해서 제가 항상 연속성과 변화를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연속성, 이제 입시 전형에서는 이제 쭉 작년, 재작년부터 이어지는 연속성의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작년과 달라지는 변화의 측면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먼저 살펴보는 이유는 연속성이 강하다면, 이제 작년과 재작년의 입결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내신만이야 내신을 포함한 전체적인 스펙, 그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이고, 이제 그다음에 만약 이제 변화의 측면이 강하다면, 아무래도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의 결과는 상대적으로 효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항상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특히 이게 상대적으로 이제 정시나 이제 그 학생부 교과만큼 투명하고 정량적으로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전년도, 그러니까 우리 학교 1년 선배 입시 결과가 가장 믿을 만한 데이터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연속성이 강하다면 작년, 재작년 입결을 좀 갖다 써 참고를 하는 것이고, 만약 작년 입시가 많이 달라졌다면 그거는 보정을 하거나 아니면 사용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연속성과 변화의 측면을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합격자 패턴과 사례에 있어서는 이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패턴과 그다음에 좀 개별 케이스들을 좀 살펴볼 거고, 여기서는 이제 아마 이제 올해 이제 인기학과는 비교과도 유효했다는 말씀 좀 드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면접 기출과 수기 분석.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이제 전형별로 이 면접 문제들을 한번 가지고 살펴볼 건데, 이건 이제 사실은 22학년도 문제는 아직 그 대학별로 선행학습 평가 보고서가 아마 오늘 내일도 공개되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고, 제가 아마 20학년도 정도 문제 가지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감안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고3 입장에서 체크 포인트, 그다음 고1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덧붙여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전체 제가 설명드리는 시간은 한 40분에서 45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관련해서 그때그때 질문들을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DM으로 주셔도 되고 전체 공개로 주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든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답을 가능한 최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대하고 2023학년도 전형을 일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24학년도 전형은 다음 달쯤 이제 계획안이 나올 거고요. 이제 고대가 기본적으로 3년 주기로 전형을 유지하고 바꾼다는 걸로 보면 아마 23년도까지는 일단 연속성의 측면이 클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들 이제 입시를 좀 아시겠지만 역시 여기서는 수능 최저가 특히 이제 인문계는 관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요거는 이제 작년 4월 자료입니다. 아직 올해 자료는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2023학년도 계획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오늘 봐야 될 전형이 요 전형이잖아요. 그죠? 일반 전형 중 학업 우수형 전형. 그래서 보시면 이제 22년에는 908명을 뽑았고 올해는 892명. 뭐 약간 줄어들긴 합니다만 뭐 비율상으로 보면 한 2% 미만이죠. 그래서 일단 가장 큰 틀은 이건데 어쨌든 정원상으로 보면은 연속성이 유지가 된다. 이걸 제가 왜 강조를 드리냐 하면 이제 작년 이맘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21학년도에 비해서 22학년도는 정원이 30% 이상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업 우수형도 그랬고 추천형도 그랬고 뭐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제 22학년도 지원자는 21학년도보다 타이트하게 써야 될 것이다. 아무리 이제 수능 최저가 있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그냥 전년도 입결을 가지고 참고해 쓰시는 바람에 대부분의 학교에서 굉장히 좀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뭐 일부 아닌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물론 학과별 정원 정화도 봐야겠지만 전체적인 규모의 변화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일단 23학년도에는 22학년도에 비해서 큰 변화는 없다. 그러면 현재 고3은 일단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아마 이제 작년 1년 선배들의 입결을 조금 참고해서 갈 필요가 있겠죠. 그걸 좀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고2나 고1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뭐 정시 40% 선을 이미 다 거의 맞춰놓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거의 올해의 전형이 큰 틀에 유지될 거라고 보는데 이거는 이제 4월에 나올 입시 전형 계획안을 보시고 더 결정하시는 게 정확하긴 할 겁니다. 어쨌든 일단 현재 고3 입장에서 지금 나와 있는 알고 보자면 작년과 큰 틀은 유지가 된다. 정원상으로. 그래서 작년 입결은 조금 적극적으로 참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개괄적인 걸 봐서 요 전형 두 번째죠. 오늘 학업 우수형을 말씀드리는데 뭐 요 전형이 기본적으로 일단 1단계와 2단계 선발이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 선발이 아니고 1단계에서 일단 6배수로 서류의 100%를 선발을 한다.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 이제 그 면접 70, 성적 70, 면접 30의 비율로 간다라는 거. 이제 기본적으로 1단계는 서류고 2단계는 면접이다. 그래서 여기 서류는 당연히 내신과 생기부에 있는 모든 사항이 다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괄 전형인 학교 추천이나 아니면 면접의 비중이 좀 높아지는 계열조과 평가는 분명히 좀 다른 느낌을 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1단계가 6배수가 선발이 돼서 이게 이제 원래는 5배수였거든요. 21학년도까지는 22학년도 6배수가 어떨까 했었는데 이게 일단 그 학과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러니까 인기학과냐 비인기학과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이거는 6배수라는 사실은 의미는 사실은 큰 그냥 그러니까 1단계 선발 자체가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결국 여기서 1단계 선발이 돼도 면접에서 어느 정도 성적을 거둬줘야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작년 선배들 참고를 하실 때 이제 조금 세심한 학교들은 얘가 뭐 최종 합격이다, 추가 합격이다. 그래서 최초 합격이다, 추가 합격이다, 아니면 뭐 1단계만 선발됐다고 하시는데 1단계 선발 자체만 놓고 지원하시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고요. 6배수나 뽑기 때문에 어쨌든 추가 합격이라도 들어갔어야지만 유의미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단 단계별 선발을 하게 되고요. 이 전형은. 그다음에 전형 일정이 좀 유의미하죠. 유의미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일반 전형 학업 우수형은 뭐 이제 여기는 이제 작년 기준인데 일단 올해 건 안 나왔기 때문에 수능일과 수능 시험 다음에 면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는 원서는 9월에 내지만 다 똑같이 면접이 수능 후에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건 무슨 얘기다? 납치를 피할 수 있는 전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납치를 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이제 공부를 잘하는 정시가 잘 나오는 친구들에 해당되는 얘기겠지만 그 고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전형들은 보통 그 이제 고대를 쓰긴 쓰는데 내가 수능에서 정시에서 고대를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불안하다. 내지는 못 간다. 이런 친구들은 사실은 요 앞에 수능 전에 면접이 있는 계열적합형이나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추천형이나 일괄로 끝나버린 이런 걸 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납치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미 다 전형이 끝나버리고 수시를 하나하나 붙으면 못 쓰니까 정시를. 근데 이제 보통 이 학업 우수형 같은 경우는 수능 후에 면접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원서를 내놓고 수능을 봐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아마 그 수능 다음 날쯤 1차 합격자 발표가 나거든요. 1단계 발표가. 그러면 뭐 보고 근데 내가 수능을 되게 잘 봤어. 그러면 굳이 면접을 보러 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수능으로 뭐
고대 내가 낸 과보다 더 인기학과를 갈 수 있다, 뭐 연대 이상 갈 수 있다 그러면 안 보러 가고, 수능을 좀 망했는데 불확실한데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면접을 보러 가는, 네, 그런 형태로 활용되는 전형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따 지원 패턴 보시겠지만, 예를 들어 뭐 서울대, 연대, 서울대 뭐 일반 전형, 연세대학교 뭐 활동 우수형, 고려대학교 학업 우수 이렇게 쓴 친구들은 대체로 수능이 매우 잘 나오는 친구들이라는 걸 또 아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납치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납치를 피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그렇게 좀 유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정원인데요. 요건 이제 올해 최종안이 나와야지만 이제 뭐 정확한 걸 알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이렇게 정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세 번째 칸에 들어있는 두 번째, 여기 들어있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요거는 이제 일반 전형이 계열적합형하고 학업우수형 둘로 나눠지는데, 계열적합형과는 다르게 거의 대부분의 모든 과에서 선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들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요 칸이죠. 요 칸에 있는 전형들이고, 앞에 것도 요 위에 좀 잘려서 다시 보여드리면 이쪽에서 두 번째니까, 네, 요 인원들을 뽑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뽑죠. 네.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 전형이 세 개인데, 일단 학교 추천하고 요 전형이 정원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아마 좀 눈여겨 살펴보시면 상대적으로 이제 인기학과들에서 요 정원으로 추천형에 대해서 인원을 많이 뽑는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원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요 인포그래픽 자체는 이제 뭐 최근 건 아닙니다. 근데 고대에서 입학 설명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요거는 이제 단계별 선발이기 때문에 1단계 성적 70%, 면접 30%로 선발이 되고요. 요거는 아마 이제 올해도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합불 패턴과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사회학과와 이제 국제학부를 좀 문과과에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제 제 설명에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요거 좀 보는 법 다시 말씀드리면, 요게 전체 내신입니다. 네, 전 과목 내신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 과목 내신을 봅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에서 일부 학교들이 좀 과목을 선별하는데, 그래서 이거 뭐 자꾸 뭐 넣고 빼고 이런 거죠. 어쨌든 전 과목 내신 5학기, 3학 1학기까지 현역 고3들은, 그다음에 재수생 이상은 6학기 내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유학생이 쓰는 과죠. 서울대 사회복지, 연대 언더우드, 고대 사회학과 이렇게 쓴 거고, 그다음에 연대 하스를 썼고, 고대 국제학부를 썼고, 성균관대 글경을 썼고,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요거는 제가 항상 5가지 요소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전체 내신, 그다음에 관련 교과, 그다음에 뭐 관련 소위 말하는 활동, 그리고 이제 탐구를 뭘 했나, 소위 말하는 발표나 보고서, 그다음에 뭐 기타로 뭐가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게 되죠. 그래서 우선 요 내신대를 보시면 이 친구들은 일반고 친구들은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 고등학교로 이제 5단계로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거 이제 다시 좀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뒤에 뭐 생기부 블라인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이제 A급 고교들이 있고요. A급이랑 좀 뭐 B급은 어디냐고 이제 언짢으실 수 있지만, A급은 어쨌든 수시에서 대충 서울대를 연평균 30명 이상 보내는 학교. 제가 채팅창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B그룹 학교는 이게 이제 20 플러스 정도, 20명 이상 정도. 물론 여기서 뭐 예체능계나 이런 데 좀 뭐 제외를 해야 될 수도 있지만, 일부죠. 어쨌든 저희가 통상적으로 얘기한, 그다음에 C그룹 학교들은 대충 한 10명 이상, 10명대로 보내는 학교들. 이거는 뭐 그 한 해만 그런 게 아니라 한 3년치 정도를 평균적으로 보는 거죠. D그룹 학교들은 한 5명 이상. 그다음에 이제 E그룹 학교들은 뭐 보내기도 하고 못 보내기도 하고 이런 학교들이 해당하겠죠. 네, 이제 이런 걸로 좀 그룹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 내신 때에 따라서 이제 한번 살펴서 이제 좀 내신 때는 차별화돼서 들어갈 수 있겠죠. 입장을 못 하신 분이 있나요? 잠시만요. 제가 좀 확인하고 갈게요. 네. 일단 여기 아마 클릭을 하시면 제가 입장 허가를 해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신 학교들은 대략적으로 이제 그 그룹핑에 따라 내신대가 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요 친구들은 다 기본적으로 어쨌든 뭐
그 D나 E 그룹 학생들은 아니겠죠. 그 학생들은 여기 이렇게 쓰기 좀 힘들고요. 그래서 한번 어떤 스펙들이 있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결과들도 나와 있죠. 그래서 서울대는 일단 안 됐고 연대는 붙었고 고대사회학과는 재취합을 했구나.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고대 궤적은 안 됐고 학원은 재취합을 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학생이 갖고 있는 그 활동들은 같잖아요. 활동들은 동일한데 지금 이제 특히 이제 오른쪽 친구 같은 경우는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 그 같은 과를 서로 다른 전형을 지원했는데 계열적 합평은 안 됐고 학원은 최초학으로 붙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그만큼 계열적 합평은 상대적으로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린 특히 인문계는 뭐 자연계도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동이 화려한 친구들이 오는 게 계열적 합평이거든요. 여러 면에서 봤을 때 특기 전형 없어진 다음에는 그걸 봤을 때 이제 상대적으로 거기서는 좀 밀렸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근데 이제 이게 학업 우수형을 붙였다는 건 그만큼 이제 여기는 제한 경쟁이 벌어진 거예요. 최저를 맞춘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면에서 붙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 친구는 상대적으로 아마 수능이 잘 나오는 친구였기 때문에 예, 고대 계적은 안 쓴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요거 이제 이과 친구들이 여기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 뭐 요건 제가 이제 보시는 이런 거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어떤 결과들이 나왔는지. 네, 혹시 입장이 안 되신다는 분이 잠깐 살펴봤고요. 그래서 역시 이제 내신이란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교별로 좀 다르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혹시 기본적으로 쓰는 과들이냐에 따라서 이제 과목들이 어떻게 잡히는지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요것들은 다시 한번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들은 조금 이건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22학년도 결과는 아닙니다. 일단 21학년도 위주로 일단 결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충 어떤 친구들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구나 이쪽을 가는구나 한번 그런 참고용으로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인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경영 쪽 친구가 어떻게 됐는가. 그래서 내신 때 보시면 이 친구는 일반고라는 거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경영 경제는 역시 이제 수학 쪽을 보통 저희가 잡죠. 관련 교과로서 관련 활동 같은 것도. 그다음에 정예로 간 친구들 나오고요. 보시면 뭐 고대는 정예를 갔어도 뭐 여기 친구는 연대까지 썼습니다. 뭐 진짜 서울대에서는 과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자유전공학. 그러니까 자유전공학부는 뭐 제가 고대에서 지난 1월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점점 인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로스쿨 진학률이 높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처음에는 저희가 일단 행정 이하로 봤었는데 저희가 이제 2016년에 아마 처음 뽑았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이거를 이제 행정 이상, 예, 일단 학과 군으로 좀 보고 놓고 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몇 개 과들을 좀 대표적으로 살펴봤고요. 혹시 뭐 다른 과라든가 또 관련 질문들을 더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마 이제 제가 사실 이 시리즈 설명하는 이유가 이 면접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거를 이제 들려드릴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대학에서 보는 면접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원래 대학에서 보는 면접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잠깐 채팅창에 쓰면 서류 기반 면접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시문 기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류 기반은 그냥 가장 전통적인 방식의 면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고대는 자소서를 안 내니까 생활기록부에서 뭔가를 이제 뭐 뽑아서 하지만 다른 학교들은 뭐 자소서를 내는 학교도 있죠. 거기서 이제 우리과 왜 왔어요? 이 활동에서는 뭐가 뭐 깨달았나 이런 걸 물어보는 형태의 이제 가장 전통적인 그런 인터뷰고요. 제시문 기반은 여기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제시문을 주고 문항입니다. 뒤에 살펴보겠지. 문항을 주고 준비를 시킨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잠시만요. 네,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시문 준비 시간이 있고 그
그거를 본인이 답변을 준비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서 6분 동안 발표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면접관들이 다시 여기에 대해서 약간 추가 질문을 한 형태. 이걸 저희가 제시문 면접이라고 하고요. 이런 제시문 면접을 지금 서울대 일반전형, 그다음에 이제 고려대학교의 계열적합평가 학업우수형, 그다음 연세대학교의 모든 전형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대는 요 학업우수형은 12분 플러스 6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필요에 따라서는 제가 아까 확인 면접 그 서류 기반 면접 말씀드렸던 우리과 왜 왔어요? 이런 카테고리의 질문들을 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그 요 고려대학교 학업우수형에서는 상대적으로 면접 시간 6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은 네, 거의 하지 못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럼 뭐를 평가하느냐? 요거는 2020년도에 이제 고려대학교가 입학 설명에 밝힌 내용인데요. 일단 뭐 분석 능력, 그다음에 문제 적용력, 종합적 사고력. 그러니까 좀 추상적이라서 감이 안 오실 것 같긴 한데 일단 이런 걸 어쨌든 고대가 본다라고 밝히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형별 그 면접 평가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보시면 근데 이거는 사실 이렇게 유의미한 표 같진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특기 전형은 사라졌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그 뭐 그냥 항목이 4개니까 그냥 4개를 나눠놨고 일반적인 계열적은 더 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전공적 합성을 사실 물어보는 거는 서류 질문 쪽에서만 물어봤었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가 그 학과에 따라 다른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인문계 문제와 자연계 문제만 달라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경영학과든 영문과든 오전에 면접을 본 친구들은 똑같은 문제를 풀고요. 예를 들어 뭐 의예과를 보는 친구든 뭐 공대 친구든 역시 뭐 오후에 똑같이 오후에 보면 같은 문제를 풉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의대 같은 경우 특히 이제 MMI 이런 것들 말씀 들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면접이 아니고 그냥 똑같이 뭐 공대나 자대 같은 친구는 풀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학업 우선 같은 특히 이제 요 분류 자체는 사실은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제시문에 이해를 하고 뭐뭐뭐를 해라. 근데 이제 이게 원칙적인 얘기인데 사실은 이제 지난 2년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첫해 이제 2021년도에는 완전히 녹화를 해버려 그 했고 그다음에 작년에도 대면은 그러니까 그 실시간은 실시간인데 비대면으로 이제 서로 다른 방에서 이제 이 모니터 보고 면접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원칙적인 포인트가 있긴 하지만 조금 다른 평가 기준이 적용이 돼서 그냥 A부터 F까지 6단계 점수가 적용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제 작년, 재작년은 좀 예외적으로 달랐고 뭐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제 예전처럼 오프라인 페이스 투 페이스 면접을 할 수 있다면 이제 요 지금 보시는 그런 기준들에 따라 준비를 하셔야겠죠. 근데 이제 이 기준들이 너무나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냥 제 실질적인 문제 좀 보여드릴게요. 인문계 문제입니다. 인문계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제시문이 패러그래프가 2개가 나와주고요. 제시문 하나 있고 또한 패러그래프는 이제 이렇게 표로 주어졌죠. 이게 텍스트 2개를 줄 때도 있고 이렇게 표를 같이 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1번 뭐 가의 입장에서 나를 택하는 문제 하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구체적인 예를 들어라. 이런 형태로 이거 인문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문계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요거를 12분 동안 본인이 하나 더 있죠. 이제 사실 요건 이제 들어가서 받은 질문이고 12분 동안 준비하고 요 2개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요게 일단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지금 보신 문제는 이제 2020년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21년은 이게 그냥 영상 업로드 방식이라 요 전형에 문제가 없었고요. 22년도 문제는 아직 공개가 확보는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제가 20년도 문제 가지고 왔고 포맷은 동일합니다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아까 서류 질문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스피디하게 진행되는 면접, 시간이 타이트한 면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인문계고요. 그다음에 저 자연계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제시문 개수는 좀 늘어나죠. 짧은 제시문이 4개가 나오고 그렇게 문항 3개가 나와서 이게 그 고대 자연계 면접 문제 거의 정형화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계열적 합평도 이런 형태고요. 근데 다시 계열적 합평은 제시문이 6개 정도로 늘어납니다. 다만 이 학업 우수는 4개로 줄어들고 그다음에 공통 개념을 얘기해라. 근데 한번 가만히 보시면 자, 그럼 비누 얘기 나오잖아요. 친수성. 그럼 이거는 뭐 화학 관련 얘기구나. 아미노산 얘기 나오죠. 근데 뭐 뒤에 뭐 염기성 요소 나오고 어쨌든 이것도 과학이네. 근데 이제 다는 보시면 네, 이거는 사실은 인문사회 계열의 지문이죠. 그다음에 여기는 어쨌든 뭐 물리 관련된 거. 자,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과학 지문과 인문 지문이 섞여 나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대적으로 이런 약간 융합적인 사고, 공통적인 사고라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과학적인 전문적인 지식 면에서 계열적 합평 문제가 훨씬 더 깊이 들어갑니다. 깊이 들어가고 상대적으로 학업 수용 문제는 좀 얕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심지어 문제도 보시면 3번 보시면 답한 개념을 사회 현상에서 예를 찾으라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 약간 학제 간 인터서브젝티빌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활동 수영에서 이제 그 이과 문제 같은 경우는 자연계 전공분들이 맞는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이제 고대 같은 경우에는 문과에서 기본적으로 자연과학적인 사고를 가진 상태에서 면접을 지도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오른쪽도 보시면 네, 마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 계열적 합평과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제시문이 개수가 적어서 그리고 과학적 깊이가 대부분의 경우 조금 얕아서 부담은 좀 적은 편이다. 근데 문제는 준비 시간이 계열적 합평은 21분, 24분 이렇게 주는데 시윤밖에 안 주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면접을 좀뭐 항상 예상 질문을 제가 미리 좀 답변을 미리 드리면 그러면 이 면접은 수능 끝나고 준비해도 되겠네요. 라는 질문들을 가장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는 그 수능 후에 대략 한 수능 다음 주, 그러니까 수능 다음 주 주말쯤에 보통 이 면접이 있거든요. 고대 학업 수영이. 아마 한 8일에서 9일 정도 시간이 있고 1단계 합격자 나오고도 한 7일 정도 여유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때 하면 되겠네요라고 하시는데 뭐 그냥 경험적으로 면접을 시도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면접에 대한 기초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저 오늘 기출문제 처음 봐요라는 학생 같은 경우는 그 일주일 갖고는 안 됩니다. 예, 안 되고요. 근데 이제 그런 항상 반론이 나오세요. 반론들 하시죠. 근데 내가 아는 누구는 우리 학교 선배는 일주일에서 됐다던데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두 가지 경우예요. 이 친구가 서울대와 연대 면접까지 염두에 두고 미리 면접을 준비해온 친구든지, 근데 이제 고대 문제는 수능 끝나고 처음 봤든지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경우에는 이 친구가 무슨 과를 써서 봤는지 좀 봐야겠죠. 아마 대부분 인기학과는 그렇게 붙기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인기학과고 수능 체제를 맞춘 학생들이 적을 때 그런 경우에는 이 일주일만 준비해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저도 올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상대적으로 좀 비인기학과인 뭐 어문 계열이라든가 자연대 쪽 친구들은 그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해서 가는 경우를 봤는데 뒤에서 보시겠지만 거기는 수능 체제를 잘 못 맞춰서 면접의 실제 경쟁률이 떨어집니다. 근데 면접의 실제 경쟁률을 맞춘 인기학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면접이 얘가 이렇게 해서 내일 면접이 될까 싶었던 애들은 정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갖고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좀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그런 2x2 매트릭스로 한 최소한 4가지 이상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뭐 특히 뭐 수만위에서 봤는데 이런 거 가지고 이걸 단정 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면접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단 고3 입장에서 지원 체크 포인트를 한번 좀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그 수시 그 추합이 돈 거를 좀 보고 계시고요. 근데 이게 좀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죠. 그러니까 추합이 지금 여기 보시면 작년 이거는 이제 그 아마 정확한 자료 총 정리 데이터는 아마 이제 4월이나 5월에 그 입학 전형 설명 영상이 공개되면 거기서 아실 수 있을 텐데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 뭐 일단 이제 지난 12월 그 말에 그 12월 말인가 네, 그 제가 그냥 홈페이지에 떴던 걸 긁어온 건데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 추합이 없죠. 요 전형들, 그러니까 요 학과들 예를 들어 뭐 한국사학과, 사학과, 영문과 여기 다 비었습니다, 그죠? 여기 다 비어 있고 그다음에 이쪽 넘어와서도 뭐 지리교육과, 역사교육과, 체육 여기 아마 이거 전형이 없었을 것 같고 어쨌든 이게 지금 비어 있는 데들이 있잖아요. 뭐 일부 학과는 이제 이거 학업 우수형을 안 뽑는 데도 있으니까 없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근데 다른 전형들은 다 뭔가 어쨌든 추합들이 나왔잖아요. 여기도 없긴 없네요. 추천 쪽에서.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무슨 얘기다? 네. 그러니까 그 추합을 아예 돌리다가 더 못 돌려서 이제 절로 넘기는 경우는 있어요. 이제 그 정시를 이월시키는 경우는 있는데, 근데 이렇게 아예 한 명도 안 나왔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그만큼, 네. 아마도 최저를 못 맞췄거나, 아니면 최저를 맞추고 면접에 왔어도 너무 심각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전 전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그래서 이제 정말
이 대부분 지금 인문계잖아요. 그죠? 인문계에서 최저를 맞추는 일이 정말 큰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고3 입장에서 특히 이제 인문계 입장에서는 최저를 어떻게 맞추느냐, 이 사합칠이죠. 이제 이걸 맞추느냐 관건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이제 요거 구체적인 아마 큰 그림은 아마 이제 4월에 그 자료가 나와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21학년도 결과입니다. 21학년도 결과인데, 22학년 결과는 이제 4월이나 5월에 공개가 될 거고, 일단 우선 보시면 경쟁률은 일단 요 일반 학업 우수 전형이 제일 높습니다.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고대를 갈 수 있는 막차입니다. 고대를 갈 수 있는 막차고, 상대적으로 이 전형은 그 수능 체제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그다음에 재수생이나 인생의 지원율도 그만큼 높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하나는 같이 써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전형의 경쟁률이 굉장히 높고, 요거는 뭐 그대로 이제 아마 뭐 22년도 결과도 그렇고 23년도에도 변함없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결과를 보시면 여기 그 나오잖아요. 면접 응시자 중 수능 최저 학력 충족 기준이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그 면접 응시자니까 아예 면접을 이제 아예 그 어림없이 못 맞춘 애들은 면접 자체를 보러 안 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최저학력 맞췄던 애들이 그 최저 기준 맞춘 애들이 여기 지금 보시면 56.3% 이게 21년 겁니다. 그러면 20년도에는 더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아까 경쟁률 굉장히 높게 나온 것 같지만 실제 경쟁률은 글쎄요, 뭐 제 생각에는 이게 데이터 봐야겠지만 거의 2대1보다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전형.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려대학교를 뭐 문이과 무슨과를 통틀어서 뭐 물론 의대 최저는 이제 무시무시합니다만 이 고대를 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다음에 여기 이제 뭐 같은 결과 나와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수능 최저의 입학 최종률이 가장 낮죠. 지금 일반 이거 62.9%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20년도에 비해서 22년도랑 더 저는 50%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충원율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그 저거죠. 추가 합격이 얼마나 되느냐, 소위 말해 추합이 얼마나 도냐 얘기인데 궤적은 당연히 많이 돕니다. 이거는 서울대 일반 전형으로 애들이 확 많이 빠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추합은 가장 적게 도는 전형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 학업우수형 추합이 가장 적게 도는 전형이다. 그래서 이제 추합을 보고 쓰기에는 뭔가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데 일단 최저가 맞춰진다고 하면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과별로 보시면 이제 제가 상대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이제 그 인기학과인 쪽에서 이제 최저 충족률이 높은 예를 들어 보통 경영이 제일 인기잖아요. 경영, 뭐 전경대 이런 데가 이제 상대적으로 인기학과인데 인문계에서는 그만큼 좀 높게 나왔고요. 뭐 자전도 높죠. 네, 그래서 이 최저 충족률이 달라질 거고 근데 여기에 따라서 조합이 얼마나 돌고 안 돌고 실제 경쟁률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어느 과를 쓰시냐가 이제 중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자연계였고요. 자연계도 보시면 여기 뭐 상대적으로 어디가 높나요? 이제 정보대학 같은 데가 좀 충족률이 높게 나오죠. 네, 다음 내신문법인데 이거는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 문과니까 그럼 뭐 문과는 역시 뭐 고대 경영이다 싶으면 여기 보시면 지금 평균이 2.40, 21년 겁니다. 일단 22년도 거는 글쎄요, 제 생각엔 아마 인기학과는 이거보다 타이트해졌을 것 같고요. 비인기학과는 비슷하거나 조금 넓어졌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일단 정원이 줄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보다 넓어질 것 같지는 않고 대부분은 이거 이하, 아무리 이제 봐도 최저라가 있어 이하일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계산하면 그러면 뭐한 대로 1.8부터 한 3.0까지 붙은 거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근데 그러면 이제 요 레인지에 들어가 있으면 학생이 지원해도 된다? 그건 아닙니다. 예. 본인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 다른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A그룹 학교라면 3.0 밖에 있는 친구들도 많이 붙습니다. 실제로. 예. 3.5, 한 7, 8, 9도 많이 붙고 뭐 4점대는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훨씬 많이 붙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이 그룹에 있는 학교들 상대적으로 이제 좀 약한 학교들이라면 당연히 여기 뭐 2.0, 2점대 갖고는 안 붙겠죠. 뭐지 붙기 힘들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게 좀 레인지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어디가 인기학과구나, 어디가 비인기학과구나, 그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지금 단과대별로 나와 있는 건. 그래서 보시면 제가 자전 인기 확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더 몰려 있죠, 애들이. 다음에 이제 이과 거고요. 네, 뭐 이렇게 이제 의과대학 같은 데 보시면 여기서 이제 이런 차이가 좀 느껴지시죠. 그래서 이거는 상대적으로 고려대학교에서 어느 쪽이 더 인기학과구나 그런 걸 파악하실 정도로 보셔야지 여기 나온 절대적인 내신 숫자를 갖고 우리 학생이 지원이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하셔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표인데요. 이게 이제 고대가 이게 2019년부터 공개를 시작하면서 오히려 저는 혼란을 주는 확률이 높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그러면 70% 컷이니까 총합격자 기준이니까 이건 추합 다본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 게 자, 예를 들어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어쨌든 숫자가 낮을수록 좋은 과일 것 같잖아요. 인기학과고. 근데 여기 좀 제일 분과 제일 낮은 과가 어디죠? 제일 좁은 그 숫자가 작은 과가 여기 2.16이죠. 교육학과 더 있나요? 아, 그럼 네. 그럼 2.16. 그럼 여기가 그럼 모든 이 전형에서 요 해에는 어쨌든 2.16이니까 교육학과가 제일 인기학과구나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게 뭐 예를 들어 최초합이랑 혹시 뭐 최초합에도 안 되는 거고 일단 이건 뭐가 반영됐다? 추합이 반영됐다. 그러면 추합이라는 건 어쨌든 인문계에서 고대보다 상위 뭐 보통 더 인기가 있는 연대나 뭐 서울대로 빠지는 애들이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경영학과에서 많이 빠졌을까요? 교육학과에서 많이 빠졌을까요? 물론 이건 알아봐야 되는 거지만 아무래도 인기학과 애들이 더 센 애들일 테니까 더 상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 그렇게 보면 이거는 그럼 여긴 2.61이고 여기 2.16이니까 교육학과가 더 치열하네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변수 그게 있고요. 이게 추합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다음 두 번째 최초합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있어요? 고등학교 유형별로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특목고 자사고 애들도 엄청 많이 쓰는 거죠. 일반고에서도 상위권이 가지만. 근데 뭐 교육학과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그런 어문계열 같은 경우 보시면 되게 낮잖아요. 뭐 동문과 4.15 이렇게 낮는데 그러면 여기는 왜 그럼 이렇게 내신이 떨어지느냐? 여기는 상대적으로 내신 따기가 힘든 외고 애들도 써서 많이 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자, 이과도 이제 뭐 비슷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여기 지금 이건 뭐 이제 의대는 뭐 압도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혼란이 없어질 텐데 또 이것만 보시고 그럼 예를 들어 여기 어디가 제일 나쁜가요? 3.2.96. 예를 들어서 여기 3.10 여기가 제일 나쁜가? 그럼 건축사회환경공학부가 이과에서 제일 낮은 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사실 이 자료는 실제로 배치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유용하지는 못합니다. 이 자료보면 차라리 이 앞자료가 이제 나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좀 자료 보시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일반 전형 같은 경우, 일반 학업 우수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보시면 뭐 많이 붙습니다. 일반고도 많이 붙고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고는 뭐 추천형으로만 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건 일단 수능 최저의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능이 잘 나오는 지역, 뭐 이제 저는 주로 대치에서 일을 하니까 여기 뭐 강남 3구 쪽 학교들에서는 고대를 가는 이제 가장 수월한 방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천형으로 가는 대신이 워낙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일반 전형으로 많이 갑니다. 일반고도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지원들 많이 하죠. 어차피 수능들은 보통 수능 정시로 제수를 하니까. 근데 실제로 합격도 꽤 많이 되고요. 저는 이제 이거 오수로 붙는 친구들까지 봤습니다. 네. 그래서 N수생도 뭐 그렇게 뭐 특별히 뭐 배제하는 전형은 아니다. 아니, 고3 입장에서 이제 지원을 염두에 두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고2, 고1 입장에서 한번 보면 아니, 저는 아까 제가 그 개별 사례들 보여줄 때 요거 말씀드렸어요. 일단 종합 내신을 봐야 된다. 종합 내신은 일단 기본 레인지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건 그럼 뭐 제가 그럼 우리 학교에선 뭐 내신이 얼마냐? 보통 이제 이것만 보통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것 말고 다른 요소도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거는 기본 그 지원 내신 때 일단 들어가 있으면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건 어떻게 판단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1년 선배가 작년에 뭐 고대 환경생태공학부에 몇인데 뭐 붙었다더라.
이렇게 이제 되면 일단 지원 가능하겠구나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죠. 이건 일단 통과되는 거. 그 다음에 전공 교과. 이거는 관련 과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아마 주로 이과 친구들은 수학, 과학으로 잡아놨는데 뭐 이제 개별학에서 의대 관련 보통 생명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과목 내신이 자기 전체 내신보다 좋아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학교에서 뭐 고대 뭐 어딜까요? 뭐 고대 경영하려면 뭐 3.3 안에 들어야 된다더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본인의 수학이나 뭐그 경제 과목 선택한 게 있다면 사회 과목 선택한 게 있다면 그게 3점대 안에 3.3보다 좋아야겠죠. 그래야 그쪽이 더 특성 있게 잘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전공 활동이라는 건 이런 것들, 학술 역량은 보고서 발표인데 상대적으로 이건 좀 격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계열적 합평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적어도 된다. 일단 그 수능 최저란 진입 장벽이 일단 한번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제 인기학과 오는 친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서울대 일반 전형 연대 활동수를 같이 쓰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뭐 만만치는 않고요. 상대적으로 비인기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요 세 번째나 네 번째 요소는 조금 떨어져도 붙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전형별 요소는 보통 이제 뭐 서울대 같은 경우 독서 같은 걸 많이 본다고 얘기를 하는데 고대 같은 경우에는 음, 뒤에서 보시겠지만 어쨌든 고 이제 학교 그 창체 쪽이나 이런 데서는 진로 활동적으로 좀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 제가 내신 때는 계열적 합평이나 학업우 수형이랑 비슷하게 잡아요. 저는 말씀드릴 때 왜냐하면 계열적 합평은 요 밑에 것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내신이 좀 더 여유 있게 잡는 거고요. 학업우 수형은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내신이 좀 더 여유 있게 잡아도 된다. 그래서 추천형은 정말 다 뭐 엄청 거의 1점대들이 거의 되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근데 여기서는 그것보다는 좀 여유 있게 잡아서 보통 일반고에서 한 2점대 한 중반, 초중반 정도 돼도 평균 정도의 비교과를 갖고 있다면 종종 합격하는 경우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경험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부터는 고대가 설명해 놓은 자료를 좀 보면 요거는 역시 2021년 자료, 21학년도 자료고요. 이렇게 서류 평가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전형별 서류 요건 이제 고 전년도 거기 때문에 요 밑에 걸 보시면 일단 이렇게 평가한다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올해 3월에 조금 달라진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뭐 학업 역량, 인성 성장 여기 이제 합쳐졌죠. 인성과 성장과 합쳐지고 이렇게 이제 항목을 잡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반영 비율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보시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계열적 합평은 이쪽을 더 많이 본다. 어쨌든 전공 관련된 거 뭘 하느냐 보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학업 우수학원 내신을 조금 더 본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 비율이 정확하게 적용된다라기보다는 그 상대적인 비율, 학업 우수형과 계열적 합평 약간 학생들의 그런 그 특색 차이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업 역량은 이런 걸 보는 거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는 어쨌든 그 내신이 가장 중요 요소가 학업 역량을 보통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그 내신은 학교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인성은 이제 이거는 사실은 뭐 저는 그냥 무단 뭐 결과, 무단 결석 이런 것만 없으면 사실 큰 문제는 없다고 사실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스카이 오는 친구들이 뭐 이게 뭐 그렇게 무슨 행특에서 이상한 내용이 적히거나 그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큰 문제, 대부분의 경우에서 여기선 별로 문제가 안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 가능성이 요거는 이제 요 명칭 자체는 사라졌죠. 사라졌는데 여기 보는데 내용을 보시면 뭐 지적 호기심이라든가 활동의 다양성 뭐 이런 기타 요소에 들어가 있어 일단 어쨌든 저희가 요 부분에 있어 이제 발표 보고서를 놓는 이유가 이제 발표 보고서 같은 걸 가지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좀 맞춰 왔는지를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 계열 적합형이나 마찬가지로 계열 관련 영역 보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양면성이 조금 있어요. 일단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반적인 다른 선생님들도 하는 말씀을 드리면 너무 특정 학과보다는 계열로 볼 필요는 있다 분명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어문 계열을 간다 그러면 언어 그럼 뭐 국어, 영어 뭐 이걸 다 보는 거고 그다음에 뭐 보건이나 의료 계열로 간다고 하면 생명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건축가에 가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활동, 아니면 무슨 뭐 미디어 학부에 가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활동, 이런 거보다는 좀 넓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 넓게 보시는 게 맞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미디어 학부나 공공과나 이런 애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활동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럼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이 있을 때
둘 다 있다면 당연히 어떤 거 있는 애가 더 유리하다? 직접 관련된 활동을 하는 애가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자꾸 계열적 합을 넓게 보라는 얘기가 좀 최근에 한 2년 동안 트렌드로 나오는데 이게 서영고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유의미한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 플러스 알파로 학과 적합성 각까지 가진 애들이 많거든요. 영역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요거 예상 질문이 항상 나올 것 같아서 제가 그 미리 좀 답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몇 가지 말씀드렸었는데 뭐 고교별로 내신 때가 다르다고 생기부 블라인드인데 이제 이렇게들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우선 첫 번째 일단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이제 고대나 뭐 여기는 좀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서울대 같은 경우는 당장 21학년도와 22학년도 블라인드 평가가 실시됐는데 특목고 자사고가 줄지 않았습니다. 실시에서. 음. 뭐 약간 오요 이제 오차 범위 밖으로 늘어났죠. 그러면서 보면 이게 그럼 저희 말하는 완전한 블라인드를 한 거냐에 대해서 의문이 남는 거죠. 여전히 블라인드를 해도 이 뭔가 생기부의 격차는 드러난다는 걸 이제 알 수 있고요. 왜냐 일단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약간 연역적으로 추론을 해봐도 뭐 설령 뭐 프로그램 이런 걸 다 가려서 모른다고 하더라도 뭐는 여전히 남냐 하면 표준 편차는 남거든요. 과목별. 그러면 보통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A그룹 학교들은 보통 표준 편차가 한 자릿수를 안 넘어가요. 10을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애들이 몰려 있는 거죠. 잘하는 애들이. 그래서 이제 이 학교의 학력 수준이 어느 정도 가늠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대학 입학 그 담당하다 나오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같은 고등학교를 모아보는 기능이 있대요. 상대적인 평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뭐 모았어요. A 고등학교 모았어요. 근데 고려대학교 지원자가 100명이 넘네. 이런 학교 손에 꼽겠죠. 예, 그냥 이런 식으로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이 학생이 어느 수준의 고등학교에 다니는지는 파악이 가능하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블라인드가 됐으니까 뭐 어디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떠나서 정말 모두가 동등하게 평가된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여전히 이제 저희가 학교 지원을 할 때는 그러면 이제 우리 학교가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는 학교인지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숫자를 보실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생기블라인드 어떻게 되는지 성균관대학교가 실제로 공개했던 자료입니다. 자, 제가 일단 오늘 뭔가 약간 일방적으로 전달해 드릴 내용은 이 정도고요. 몇 가지 좀 질문 주실 동안에 채팅창으로 관련 질문 오늘 그 뭐 고려대학교 학업 우수형 뭐 면접 이런 식으로 일단 한정 짓긴 했지만 또 입시는 다른 질문들도 얼마든지 주셔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 영상 자체는 아마 제가 2달 정도 텀을 두고 제 밴드에 올려요. 그래서 뭐 영상 자체를 보실 수는 있겠으나 이 질문이 가능한 인터랙션 시간은 따로 상담을 잡지 않으시면 이 시간이 유일하기 때문에 채팅창으로 뭐 이런 거 물어봐도 될까 고민하지 마시고 질문 주시면 좋겠고요. 전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는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형별 스펙과 면접, 두각학원을 통해서 진행된 설명회. 원래 이게 4주째 하는데 좀 3월이 5주까지 있는 바람에 좀 뒤로 밀렸습니다만 휴일도 끼고 해서 아마 다시 4주차에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주말 설명회 지금 요 봄에 좀 따로 돌아가고 있는데 아마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학과별 자소서 요건 뭐 고3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고1이나 고2도 결국 생기부에 뭘 넣어야 되는 고민하는 입장에서는 들어오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설명회 진행하고 있고 UIC, 연세대 UIC는 따로 요건 좀 설명회 진행하고 있어서 이것도 이제 와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다양한 설명회 진행하고 있어서 이제 아마 두각학원에만 그 문자를 받으시면 놓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요 제일 왼쪽입니다. 송행김 에듀 큐레이션 요거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가입 신청해 주시면 제가 바로 가입 승인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일단 설명회 공지도 받으실 수 있고 오늘처럼 그다음에 지나간 영상도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 자료도 굉장히 저 다른 쌤 한 분하고 많이 모아놓고 있거든요. 자료도 있고 뭐 제 프로그램도 안내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남은 입시 기간 동안 매우 유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요 밴드는 좀 아직 가입 안 하셨으면 가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요건 1대1 멘토링 프로그램인데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연관 관리 형태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고등학교별로 이게 프로그램 워낙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해당 고교 출신 스카이 재학생 매칭해서 같이 진행하는 거니까요. 이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문자는요. 잠시만요.
네, 여기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일단 네, PPT를 앞으로 조금 넘겨놓고 들어온 질문들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늦게 들어오시거나 놓치신 페이지 있으면 다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네, 돌아갈게요. 22년도 입시 결과 자료요. 이거는 그 입학 전형 설명회 영상에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은 4월 말 5월 초에요. 그때쯤 아마 유튜브로 공개를 올해도 할 것 같습니다. 강남 일반고 고대 자연계 초합 아니요 2.0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의대는 힘들 것 같고요. 의대는 힘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보통 뭐 자연계가 이제 과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대충 2.5에서 그리고 2.1 후반까지도 비인기 학과는 붙거든요. 심지어 이제 뭐 일반고라고 하셨죠. 네. 그래서 학과에 따라 차이는 2점대 친구들이 주로 많이 붙습니다. 보통 한 2.5 전후 친구들이 많이 붙어요. 네. 그래서 1점대면 뭐 대부분 저 추천으로 가죠. 2점대가 보통 갑니다. 그리고 문과도 보통 2.5 기준 생각하시면 돼요. 2.5에서 왔다 갔다. 인기학과는 뭐 2점 초반, 비인기학과는 2점 중후반 이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고대 궤적 영상이요. 그거 제가 네. 그 제가 일주일에 하나씩 영상 링크를 올리고 있어서 차례가 되면 어쨌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빨리 올릴게요. 요거 전체 공개로 하셨으니까 높은 대신에 2그룹, 그러니까 조금 그 입시에서 약한 학교죠. 일반 연대 화로 전형이 분리가 이제 이거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이게 그 답을 드리기 어려운데 어 화로 전형이 분리할 이유는 없죠. 근데 이제 보통 2그룹 이제 그 ABCD 2, ABCD 2그룹 학생들은 연대 같은 경우는 그 추천형으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추천형으로 이제 계산을 해봤을 때 뭐 Z점수 들어갔을 때 이제 보통 약간 떨어지긴 하는데 어쨌든 보통 추천형을 많이 쓰고 근데 활동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면 그러니까 활동우수 전형을 쓰신다는 거는 이제 특목고 최상위권, 특목 4사고의 최상위권하고 경쟁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활동적인 면에서. 그래서 그 면에서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겠다 싶으시면 괜찮은 거고요. 활동이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냥 추천형을 쓰시는 게 낫겠죠. 네. 이건 연대 화로랑 추천을 좀 비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참고 보고서를 수행으로 안 나와도 받아주시느냐? 이거는 선생님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매뉴얼 상으로는 받아줄 수 없거든요. 수행으로 한 것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탐구 보고서 수행으로 해 가시고요. 근데 이제 수행 평가 형태 자체가 탐구 보고서로 안 나왔으면 이거는 담당 선생님하고 한번 과목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해보셔야 돼요. 그건 과목 선생님 재량이기 때문에. 네, 기네요. 고대 자연계의 비인기학과 어느 선까지 잠시만요. 제가 그냥 뭐 단순 숫자를 얘기하고 5점대도 많이 봤거든요. 1단계 통과되는 건. 근데 어 보면 면접죠. 조동원이요. 이제 이 설명에는 제가 항상 면접 말씀을 좀 드리려고 사실은 기획을 한 건데 생각보다 면접보다는 그래도 어쨌든 1단계 통과에도 관심들이 많으시죠. 아직은. 요표를 상대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뭐 제일 정말 인기 없는 건 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같은 데도 인기가 없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건 지금 요 이제 진하게 사각형이 된 부분은 어쨌든 95%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고 여기도 있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도 보면 지금 4.5까지로 되어 있네요. 근데 저는 사실은 5도 1단 이거 붙은 거니까 1단계 통과는 서류 통과는 5점대 애들도 꽤 봤어요. 예. 그 말씀하신 그 소위 A그룹 학교죠, 이 학교들이. 이거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22년도 지원은 많이 타이트해졌죠. 근데 22년도와 23년도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2년도 1년 전 결과는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해당 고교에서. 근데 2년 전 결과는 좀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건 잘렸고 중3이시고 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연관관리 프로그램은 일단은 고1들이 보통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내가 보고 고1들한테 1대1로 당연히 진행되는 거고 자소서를 제가 도와드린 고입 자소서겠죠. 고입 자소서는 1대1로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오픈반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그 형태로도 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거는 5월에 한번 일단 특목고 이쪽 과거 영재고 친구들 한번 그다음에 11월에 한번 이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 입결이 좋은 학교 D그룹 신소재 기준 2.4, 2.5 정도면 쓰셔도 2.4, 2.5. 네, 2.4, 2.5면 최저 맞출 수 있으면 쓰시면 돼요. 네, 해볼 만합니다.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에 상응하는 평균 정도의 비교과니까 이 학업 시험은 그에 상응하는 평균 정도의 비교과.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데 연대 활동 우수 정도 쓸 수 있는 비교과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 서울대 일반이나 고대 궤적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추천 쓰는 친구들보다는 뭘 많이 해놨어야 돼요. 작년에 1차 합한 자소서는 수정 없이 올해 지원해도 될까요? 음, 네, 그냥 쓰셔도 될 거예요. 그 동일 과라면. 네. 자소서는 사실은 뭐 1차를 붙여주는 역할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아시죠? 작년에 1차 붙었다고 올해 1차가 꼭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네, 그건 이제 해마다 지원 풀이 달라지기 때문에. 경기권이고 서울대 열명고에는 외고 어문계열 학업 우수영계열 조금 내신 적정 지원선 어문계열이 근데 여기 보시면 차이가 커요. 어디 갔지? 이거보단 아니 이걸로 봐야 되죠 어문계열은.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 영문과는 인기학 거거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보통 서어서문이랑 도고동문이 제일 떨어져요. 중어중문은 요즘 예외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보통 그 뭐 동문 그것도 영문이랑 불문이랑 중문이 좀 높고요. 서문이나 이제 뭐 이런 데가 좀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영문은 고 기구로 어문 예를 들어 영문이면은 2점대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2점 더 들어와야 돼. 2점 한 중반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부터 한 0.3씩 낮추시면 되죠. 중위권, 어문 계열로 중위권이면 한 3점 초반, 3점 초반, 아무리 비인기로 3점 초반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요. D그룹이면. 이거 다 같은데요. C그룹 자사고 문과 2점대 중후반이면 2점대 중후반이면 쓸 수는 있는데 수학 4등급이면 불리하죠. 네. 경영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고대가요 이게 바뀌어서요 3개 쓸 수 있어요. 추천도 쓰고 뭐 추천을 이제 학교에서 받아야 되지만 추천 계열 네, 3개 다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3개까지 쓸 수 있습니다. 기회균형도 아마 더 되면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답변 드렸고 그죠? 공대 신소재 경기도 입결 좋은 학교 말씀드렸고요. 2.34 괜찮다. 2.45 괜찮다. 추천을 쓰시는 학생이 화로를 가지. 그러니까 이 화로가 지금 연대 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대하고? 근데 이건 낭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그러면 하나는 보험을 쓰고 하나는 베팅을 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는 이제 인기학과를 쓰고 하나는 비인기학과를 쓰고 이런 식으로 약간 두 개를 포트폴리오 짜시는 경우도 있어요. A그룹 외고에서 고대 미디어는 전체 내신 제가 내신이 전부가 아니라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결국 내신을 말씀하시죠. 작년에 얼마였나? 21년도에 2.60, 2.60까지는 아니고
A그룹이요. A그룹 3점 중반이죠. 3점 중반이면 쓸 수 있는 거지 붙는다고 말씀 못 드려요. 네. 3점 사실 초중반 정도? 중반이면 될 거예요. 학업 수영은 재학생 위주. 이것도 상대점에서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재학생 비율 얼마였죠? 이거죠. 네, 이렇습니다. 이걸로 보여드려요. 22년도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면접 준비를 3학년 1학기부터 한다. 자, 이건 이제 일반적인 경우랑 제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말씀드릴게요. 보통은 이제 그 전체 한 50% 학생들이 이건 이제 고대만 쓰는 애들은 좀 예외인데 어쨌든 서연고나 연고들 다 쓴다는 전제에서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보통 시작을 해요. 그때 주 1회 반이 열려요. 그러니까 7월 말부터. 그때 진입하는 애들이 한 2분의 1 정도 되고요. 원서 접수가 끝나고 오는 애들이 한 2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 돼요. 그러니까 9월 한 뭐 10초순 되겠죠. 그때부터 보통 주 1회 수업들이 돌아가고 그때는 예를 들어 뭐 고대만 쓸 거라면 그럼 그때는 고대 면접반에 가시면 되고 근데 보통은 뭐 연대나 서울대 같이 쓰니까 그때는 그냥 종합반으로 가시다가 1단계 발표 나면 이제 전형별 파이널이 생겨요. 이제 그렇게 가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그 루트고 저는 이제 이거를 5월에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5월에 일단 특강이 한 번 있고 기출 특강 한 번 있고 그럼 그 기출 특강 듣고 하다가 근데 이제 이게 정시의 비중이 높은 친구들도 있잖아요. 난 고대는 그냥 한번 질러보는 거고 난 어쨌든 수시는 정시의 승부를 볼 거야. 이런 애들은 여름방학하고 추석 때 특강 듣고 일단 그 다음에 수능 공부하다가 끝나고 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있는데 일단 저하고 많이 같이 하실 거라면 제가 5월에 아마 내일이나 모레 공개될 기출문제 특강을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거 아마 하루 한 3시간짜리니까 거기부터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시문 기반 면접 대비 수업 진행 방식. 이거는 뭐 대부분의 수업이 사실은 되게 비슷한데요. 이제 제 수업은 이제 수업을 보통 저는 1회 한 3시간, 3시간 반을 하고 앞에 절반은 학생들이 이제 모의 면접을 보통 2번을 돌려요. 기출 문제로. 여기 이제 예를 들어 고대 학우형이면 12분 준비 플러스 6분 형태로 모의 면접 2번을 돌고 그다음 기출 문제를 한 2개쯤 더 풀고 그러니까 4개 정도 이제 문제를 풀어놓고 전반부에 후반부에 저랑 같이 그걸 가지고 수업을 해요. 수업을 한다는 게 일단 아이들이 어떻게 답변하는지 실제로 한번 얘기를 시켜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코멘트를 하고 문제를 좀 해석해주고 이런 형태로 네,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반반인데 모의 면접 강의가 돼 있고 모의 면접은 1대1로 2번. 이거는 제가 하는 반도 있고 뭐 저희 멘토들이 같이 하는 반도 있고 후반부 강의는 다 저랑 하고 인원은 보통 뭐 많으면 12명 없을 때는 뭐 4명 이렇게도 합니다. 그다음에 A급 자사고 고대동 학종 몇 등급 문과대학도 좀 편차가 있거든요. 잠시만요. 근데 표를 좀 보면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놓고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지금 거의 2점대로 들어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A급 A 그룹 애들은 요 이제 네모 안에 안 들어와 있는 애들도 사실은 많이 1단계는 통과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최저를 맞출 수 있으면 4등급 때도 여기는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서울공과고 이중반 수성 일반고 몇 점대랑 비슷한가요? 네, 궤적 붙죠. 특목고니까 여기는 특목고 붙을 수 있고요. 서울공과고 서울공과고 이 중반이면 대치동 일반고도 사실은 뭐 얘기 말해 예를 단대복 그러니까 휘문은 일반고죠. 단대복을 말씀하시는 것만 1중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5 여기는 다 쓰셔도 될 것 같은데요. 서울대까지. 이게 뭐 이제 서울공 과거도 이제 좀 그 학교고 간 편차가 있긴 한데 지방 일반고 정교가 있죠. 그리고 출하고 없을까요? 어 정교가 2.6이면 조금 그러니까 이제 공대에서도 과를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경계도 괄호 좀 잡아서 예를 들면 뒤에 나와 있나요? 그래서 저는 학추는 사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학추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학업 우수는 학추보다는 불리하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최저를 맞추시면 일단 아마 학업 우수 쓰는데 이 내신이면은 굉장히 내신에서 어드밴티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면이 좀 살려야 될 것 같고 학추는 서류 점수 20%가 들어가긴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수한 애들을 굳이 떨어뜨릴 이유는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최저를 맞추실 수 있다면 저는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네, 학업우수는 1단계가 통과되면 이제 학업우수는 아마 나오면 최초합이 나올 텐데 학추는 최초합은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끊어주시면 제가 보기가 힘들어서. 네, 더욱더 도움 주셔서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어이구, 되게 잘하네요. 아, 연대를 물어보셨구나. 네, Z점수는 이건 이게 계산을 해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긴 해요. 학교마다 이게 해마다 달라질 텐데, 이거는 비교과가 얼마나 되냐 얘기인데, 저는 그래도 이내신이면 Z점수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면접형이 나을 것 같아요. 비그룹 과중이고, 여기는 이과도 그렇긴 한데, 비그룹 과중, 2점 중반? 2.456대? 그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합격권 들어가려면. 사이버 국방이 계적으로만 뽑을걸요? 잠시만요. 사이버 국방이 다 뽑지 않을 텐데. 제가 말씀 잘못 들었구나. 이걸로만 뽑는 거예요. 이렇게만 뽑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중복 지원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또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서. 어, 학년별 내신 반영 비율은 1대 1대 1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학년 1, 2학년 1, 3학년 1.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3학년은 재학생 1학기만 들어가니까 2배의 영향력이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재수 이상이 되면 똑같아지는 거고요. 학년 연령 승리 기적보다 학년이 나을까요? 네. 특목고 학생인데 철저 맞춤이 가능하다면 뭐 학과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우가 당연히 계적보다 유리합니다. 네, 이건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계적은 무한 경쟁이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계적의 일반고에 그 1, 2등 애들도 다 오거든요. 근데 어, 그 학업 우수는 제한 경쟁이기 때문에 네, 같은 결과는 당연히 학업 우수형이 유리합니다. 1.3 후반 2단계 합격 가능성 어떻게 근데 학업 우수형이 뭐가 좀 있기는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아마 내신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내신에 상대적 어드밴티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반도체는 요새 워낙 뜨고 있어서 반도체는 조금 부담스럽긴 하네요. 네. 생명 계열은 상대적으로 인기학과에 속합니다. 이게 메시지가 한꺼번에 여러 개가 가지고
그 영재고 입시를 말씀드리는 거면 당연히 같이 하고 있고요. 뭐 자기소개서든 면접이든.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분과 비교했을 때 뭐 100%나 120% 할 수 있는 분야는 당연히 제가 맞고요. 제가 100%를 못할 것 같고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계시면 또 소개도 연결을 시켜드리고 하니까 만일에 뭐 고민이 있으시고 마땅한 분을 못 찾겠으면 일단 문자를 주시면 제가 좀 상황을 들어보고 판단을 해서 또 소개를 해드리든 제가 직접 맡든지 하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조금 항상 맞는 툴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뭐 상대적으로 그쪽은 잘 데이터가 덜 쌓이거나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제가 무리해서 하기보다는 다른 분의 연결을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요. 어쨌든 저한테 연락을 일단 주세요. 네, 제2외국어나 한국사도 포함입니다. 일단 전교 어쨌든 숫자로 나오는 거는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른 질문도 없으신가요? 아, 제가 학우가 계적보다 낮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특목고에서 내신 때문이 아니에요. 내신 때문이 아니고, 그, 여기가 제한 경쟁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특목고 친구들 어쨌든 활동이 잘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계적에는 그렇게 활동이 잘 되는 친구들이 다 활동이 잘 되는 친구들끼리 와요. 근데 학업우수는 그게 훨씬 일단 한번 걸러지거든요. 그러니까 활동은 많지만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친구들이 꽤 있기 때문에 특히 특목고에서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학우가 낮다는 말씀이에요. 내신 때문은 아니에요. 저는 아까 설명 중에 말씀드렸는데 학업우수나 계적이나 내신 때는 일단 같은 과라면 일단 대체로 같게 놓고 말씀을 드려요. 일반고에서 국제학부 당연히 학주로 붙죠. 학주는 거의 다 일반고가 쓰잖아요. 그리고 학우도 최저를 맞추면 붙을 가능성은 있는데 이건 이제 활동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특목고 중에도 뭐 강남에 굉장히 프로그램 잘 되는 일반고보다 못한 특목고도 있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 특히 일률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데 만약 일반고에서 국제학부를 가려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학추가 더 유리하죠. 왜냐하면 일단 학추에는 대부분 특목고나 자사고 친구들 못 들어오니까. 전학생 수시 전형 특별히 불리한 거 없습니다. 네, 다른 질문도 없으신가요? 생기부 몇 장은 사실 무의미하고요. 이거 생기부 몇 장 얘기는 사실은 한 4, 5년 전에 이제 사실은 속설처럼 돌던 얘기고 지금 어쨌든 그 고려대에 오는 친구들은 추천형 빼고 거기는 이제 지방 일반고도 많이 오니까 어쨌든 학업우수나 계적으로 온 친구들은 맥시멈으로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 항목마다 글자 수가 바이트가 있잖아요. 뭐 뭐는 뭐 500자, 어디는 700자. 이게 일단 꽉꽉 눌러 채워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이제 약간 질적 차이가 벌어지죠. 그리고 이제 그거가 어차피 꽉 차 있으면 생기불량은 요새는 비슷하게 나오고 여기 달라질 수 있는 여력은 뭐 수상하고 수상은 개인 차이, 근데 수상을 좀 하렵게 안 들어죠. 그다음에 독서 목록인데 사실 독서 목록은 의미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그 글자 수가 한도까지 차 있고 거기서의 이제 퀄리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양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네, 은미체도 들어가죠. 근데 은미체는 어차피 저거 아닌가요? 그 1, 2, 3, 4, 5로 안 나오잖아요. 네, 요즘까지만 받겠습니다. 전학생 불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전학생은 저거죠. 이제 학교를 옮겼으면 뭐 예를 1학년 1, 2학기는 예를 들어 아까 제가 고교로 약간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그 고등학교의 내신
그다음에 2, 3학년은 뭐 B고 학교의 내신으로 분류가 되죠. 생기부 퀄리티 강남 대부분 비슷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특정 학교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보통 입시 친화적이라고 얘기하는 뭐 휴문이나 자사고니까 분류 따로 뺀다고 치더라도 예를 뭐 단대부고와 숙명여고, 뭐 진선여고 이런 곳의 생기부와 그런 것은 이제 대체로 좋고요. 강남에서도 보통 대체로 공립학교들 생기부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네, 저도 깜짝 놀랄 만큼. 물론 그게 지방 일반고나 뭐저 강북 일반고에 비하면 좋지만 네, 생기부 퀄리티 차이는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개인 차이 있습니다. 그냥 약간 일반적으로 약간 그냥 약간 전달을 위해서 약간 획일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럼 일단 요 질문까지 제가 답변 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상보다 많이 찾아주셨는데 이게 아마 뭐 인원 제한이 있는지 다 모시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의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번 주말에 의대 세특 관련된 설명회를 약간 게스트 선생님 한번 모시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밴드 통해서 공지 드릴 거니까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